안녕하세요. 예, 조금 전에 이제 저희 이제 꼬맹이들, 애들 이제 미술학원 이제 데려다 주고 오느라고 예, 좀 뛰었습니다. 예. 이번 영상은 떤 얘기를 좀 하고 싶냐면 어, 왜 그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느냐, 왜 이렇게 우울한 얘기들만 하느냐라는 의견들이 조금 있어서 그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이제 그 우울한 얘기들, 너무 이렇게 부정적이다, 너무 현실을 안 좋게만 본다, 잠시 그런 안 좋은 얘기들, 좀 답답한 얘기들에서 조금 벗어나서 조금이라도 희망찬 얘기, 좀 활기찬 얘기, 좀 긍정적인 얘기들을 좀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의견들이 좀 있었어요. 저는 이제 이 유튜브하고 이제 블로그 글쓰기하고 이제 같이 하고 있거든요. 같이 하다 보니까는 이제 제가 이제 계속 드리는 말씀의 기조나 분위기나 얘기들은 비슷한데, 어떤 분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해서 그 부정적이다라는 것, 부정적인 사고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면 좋겠다 싶어서 영상을 키게 됐습니다. 부정적이다. 우리가 항상 어떠한 일을 이렇게 볼 때 긍정적인 시각과 부정적인 시각이 항상 공존합니다. 근데 긍정적인 시각은 내가 좀 더 의욕과 열정을 가지고 더 몰입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사고는 예상치 못할 위기, 리스크, 어려움 이런 것들을 대비할 수 있게끔 좀 보완해 주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모든 일에 매사가 부정적이면 안 좋겠지만 시시때때로 내가 잘하고 있는지 혹은 내가 놓친 건 없는지 되돌아보는 그런 자세, 그런 태도를 갖는 데에는 부정적인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물론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모습들이 항상 균형을 잡히는 게 제일 좋겠죠. 내가 현재 너무 부정적이라는 생각이 좀 많이 지배한다라는 느낌이 들면 좀 긍정적인 거, 좀 밝은 면을 좀 보려고 하고, 너무 내가 의기양양하게 너무 긍정적인 희망찬 장밋빛의 얘기만 내가 계속 하고 있고 그런 모습들만 내보인다라고 하면 조금은 브레이크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 브레이크의 의미로 부정적인 생각을 좀 갖는 게 어떻겠나라는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제가 표정이 좀 이렇게 무뚝뚝하고 억양이 좀 둔탁한 느낌이다 보니 그런 느낌들을 더 많이 이렇게 내비치는 것 같은데요. 제 스스로도 이제 계속 좀 반성을 좀 해보려고 하죠. 예. 표정을 조금이라도 밝게 해보자. 그리고 이왕이면 뭐 조금은 희망찬 얘기들도 좀 같이 해보는 걸 이제 좀 생각해야겠다라는 이제 마음을 조금 먹게 됩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일본 소설 이제 작품들을 조금 읽고 있는데요. 형사의 눈빛이라고 하는 그 작품을 이제 어제 읽었어요. 그건 다름 아닌 묻지마 범죄의 피해자인 아버지가 뒤늦게 형사가 돼서 범죄와의 이제 사투를 벌이는, 범죄를 이제 하나씩 둘씩 이제 파헤쳐가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묘사한 소설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끔찍한 뉴스들, 끔찍한 사건들을 이렇게 맞이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피해자이거나 가해자인 사람들의 마음을 좀 이렇게 자세히 묘사를 해서 언제든지 우리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가해자가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이렇게 해줍니다. 그 이제 형사의 눈빛이라는 작품에 있는 이제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는데, 어떤 에피소드는 보면 불량자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노숙자죠. 노숙자인데 알고 봤더니 나름 그래도 대기업에서 직장 생활을 무난하게 하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좌천되고 밀리고 하다가 보니 되게 이제 매사에 부정적이 되고 일자리를 잃고, 그러고 난 이후에 그냥 폐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우연찮게 이제 사고로 이제 아들이 죽게 되죠. 근데 그 아들이 죽었다라는 그 사실, 충격적인 그 사고를 아내의 잘못으로 되돌리고 자기는 아내만 계속 원망하고 이래저래 하다가 집을 나와서 노자 생활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후회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데, 자기만 괴로워하고 자기만 힘들어한다는 생각을 계속 하는 거죠. 실제로는 그의 아내는 더 힘들지도 모르는데 어떤 식으로든 좀 스스로 결자해지하고 되돌아가서 아이를 잃은 슬픔을 그 아내와 같이 나누고 자신의 좀 이기적인 그런 모습들도 좀 반성도 하고 아내에게 사과도 하고 좀 다시 좀 인생을 좀
살아가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하게 했고, 예. 또 어떤 이제 아버지는 자식이 괴롭힘을 당해서 이제 죽어요. 근데 그 가해자를 찾아내서 나중에 복수를 해요. 죽기 전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들을 잃은 아버지가 가해자를 찾아가서 이제 복수를 하는데, 복수했다라는 그 행위 자체로만 봤을 때는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100번 잘했다, 1000번 만번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게 범죄이고 나빠지고 처벌받아야 되는 모습이긴 하지만 뉘우치지 않는, 반성하지 않는 가해자에게는 복수하는 모습 또한 필요하다라는 생각들이 막 들더라고요. 뭐 되게 뻔한 얘기, 되게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런 이제 소설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캐릭터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어떨 때는 공감이 가고, 어떨 때는 또 잡히지 않았으면, 잡히지 말고 그냥 그 범죄가 완전 범죄로 그냥 덮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도 좀 들더라고요. 결국에는 일본 소설들을 계속 보면서 어떤 생각들을 많이 했냐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라고 하는 그 경제적인 그 불황 시기에 가족이 제일 먼저 무너졌구나. 가족이 제일 먼저 무너지면서 부부 간에,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서로 신뢰하고 믿어주는 관계가 못 되고 서로 원망하고 반목하고 등 돌리는 그런 관계가 되는 일이 많았구나 라는 그런 걸 보면서 좀 씁쓸하더라고요. 씁쓸하고, 저 또한 이제 가족을 이루고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 가족을 좀 더 잘 지키기 위해서 내가 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그런 고민들도 더 많이 되더라고요. 그런 생각들이 좀 들면서 이제 일본 그 형사의 눈빛이라고 하는 그 작품은 아무래도 사건 사고, 형사 사고, 살인 사건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루다 보니 밝은 얘기는 아니죠. 근데 그 힘들고 어렵고 되게 불편한 이야기들을 파헤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피해를 받고 내가 피해자라고 해서 내가 다른 누군가에게 똑같이 되돌려 주겠다, 되갚겠다라는 이런 생각보다는 자신은 좀 다른 판단을 해야겠다. 적어도 법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그 가해자가 처벌받을 수 있게끔 하고, 개인적인 복수는 하지 않는 쪽으로 이제 스토리가 이제 그 결론이 이제 좀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저는 뭐 100%는 아니고 일정 부분은 동의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정말로 우리 사회가, 이 나라가 그 가해자에게 제대로 된 처벌을 가하지 않는다라면 개인이 복수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일정 부분은 좀 했어요. 네. 좀 위험한 생각일 수도 있고 분명히 한데 좀 그렇더라라는 거죠. 네. 지금 뭐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뭐 지난주도 그랬고 계속 이제 경제 상황이 되게 혼란스럽잖아요. 예.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침공해서 뭐 전쟁이 난다 어쩐다, 뭐 미국이 뭐 몇천 명의 이제 군인들을 뭐 뭡니까 저기 그 삼국이 있는데 그 러시아의 지배를 받다가 이제 최근에 독립해서 이렇게 자기들끼리 똘똘 뭉친 삼국이, 뭐 발틱 삼국인가 무슨 삼국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그 지역에 또 미군이 또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와 이렇게 붙기 위해서 뭐 군대를 보낸다 어쩐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되게 어수선하거든요. 유럽이, 뭐 미국이, 그리고 러시아가 뭐 그런 상황이다 보니 또 한국은 한국대로 또 숨죽이고 있는 상황이고, 정권 말기 1월 구정을 앞두고 있지만 코로나 팬데믹이 또 언제 또 확산돼서 또 우리를 또 혼란스럽게 할지 모르는 상황이고, 대선을 3월 초로 앞두고 있고 6월달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국가의 재정이 포퓰리즘으로 좀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도 있고, 그동안 너무 유동성 때문에 부동산, 주식, 비트코인 쪽에 거품이 너무 많이 끼어 있어서 이게 연착륙되지 않고 어느 순간에 외부의 여러 가지 상황들하고 같이 맞물리면서 폭탄처럼 폭발해서 우리네 일상생활에 큰 치명타를 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도 사실 듭니다. 그래서 적어도 지금은 부정적인 사고, 부정적인 생각들을 항상 한쪽에는 가지고 있어야겠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부정적이고 우려스러운 상황을 어떻게 좀 대처해 나가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어떻게 좀 긍정적인 모습으로 바꿀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구상들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예. 그건 다름 아닌 지금 현재 흘러가고 있는 흐름들을 좀 잘 파악하고
관찰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모습을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갖추면은 저한테 되게 도움이 많이 되겠다. 그리고 역사적인 사실, 그리고 정치적인 부분, 그리고 이제 사회 문화적인 그 여러 가지 뉴스들을 조금 더 신경 써서 들여다보고 다른 사람들의 시각에서는 또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런 것들도 얘기 좀 들어보고 뭐 각양각색의 유튜브 내용들을 좀 많이 이렇게 보면서 저도 좀 계속 배워 나가고 싶죠. 그렇게 배워 나가고 계속 공부하고 하면 분명히 저한테 좋은 계기나 기회가 생길 것 같은 거죠. 그런 걸 만들려고 저는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또 올리기도 하고 또 제가 제 자신하고 이렇게 대화하면서 제가 또 계속 깨우쳐 가는 거니까요. 뭐 아까는 이제 다른 어떤 분이 어떤 영상이 좀 너무 이렇게 흐릿하다라고 말씀을 주셔가지고 영상을 찍을 때 밝기, 채감 같은 것도 조금 신경 써야겠구나라고 또 한번 또 알게 됐거든요. 예, 제가 못 느끼는 부분들을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제가 말하는 부분이 제가 조급해지면 좀 빨라져서 발음이 부정확한 거, 그래서 전달력이 조금 떨어지는 것, 그리고 사투리, 억양, 그리고 뭐 말하는 톤, 그리고 표정, 이런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좀 내가 조금 더 다듬어 가야 될 필요가 있구나라는 그런 피드백을 갖게, 이제 피드백을 이제 좀 다듬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끔 피드백을 많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예. 아마 분명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디긴 하겠지만 나아지고 개선이 될 것 같은 거죠. 그렇게 되면 저는 이제 그 어느 누구보다도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더 많이 깨우치고 더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라 정말 좋죠. 예. 그런 생각을 하면서 유튜브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보기도 하고 또 제가 지난 한 5달 정도밖에 안 됐지만 어느새 제가 유튜브의 생산자가 되어서 이렇게 얼굴을 드러내고 이렇게 영상을 찍는다라는 것 자체도 되게 처음엔 되게 창피하고 부끄러웠지만 지금은 그래도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의 말씀에 또 제가 또 자극과 용기와 또 희망을 얻기도 하고 또 계속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또 더 최근에 와서 좀 많이 활기차죠. 어떤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 울분, 화, 분노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는데 저한테는 이 유튜브 창구가 그것들을 좀 발산할 수 있는 그런 또 통로가 또 되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감사드리고 아무쪼록 매일매일 같이 영상을 찍으면서 조금씩 더 나아지는 모습으로 보여드리겠다라는 그런 각오로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 거니 항상 이렇게 좀 좋게 봐주시면 좋겠고 부정적인 생각을 최근에 제가 좀 많이 하고 있다. 근데 그 부정적인 생각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생각까지 같이 가져가면서 좀 균형적인 모습, 균형이 잡힌 그런 모습들을 내보이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하는 좀 영상이 됐습니다. 아무쪼록 모자라고 부족한 영상을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비판, 피드백, 뭐 불편한 얘기들, 쓴소리 언제든지 받아들이고 또 개선할 포인트로 생각할 테니 언제든지 좀 피드백을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안전하게 생활하시고 항상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면서 어려움들, 리스크들을 잘 피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